하게 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역시 돌직구부터 날리는 스타일 같아서 앞으로 행보가 좀 재밌어 보입니다. 정기남 실장,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결국은 검찰이 후보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법정이 결국은 뭐 판가름해주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특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저는 이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후보이시죠. 이 하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뭐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않느냐라고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던진만은 보이지는 않고요. 당연히 당과 최선의 협의는. 네, 안녕하세요. 블루넌입니다. 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자로 당선이 됐죠. 근데 허경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윤석열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당 후보로 될 것 같아요. 야당 후보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기운이 예. 윤석열한테로 기울어 있죠. 아, 또 하나는 얼마 며칠 있으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구속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되면은 윤석열의 인기는 더 올라가요. 구속되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반발심이 생기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5대5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5대5가 되겠죠. 거기에 캐스팅 보드는 허경영이가 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경영이가 표를 얼마 얻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홍준표, 무야홍이 거의 유력했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다 홍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허경영은 이미 윤석열을 알려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 자꾸 잘 모르시는 게 이 표정 있죠? 이 표정은 뭐냐면요, 내가 너네들을 다 갖고 논다.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웃음은 지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윤석열이 됐죠. 자, 윤석열은 토론 때 잘못했던 게 뭐냐면 누굽니까? 홍준표 있죠. 그죠? 홍준표랑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립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원희룡 있죠? 원희룡하고는 어졌죠? 친밀했어요. 여러분들 토론 보셨으면 아시죠? 네. 그리고 번외로 유승민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는 다운이고요. 당 지도부에서 업이에요. 당내 지도부가 윤석열을 밀어줬고 홍준표는 그 반대. 네. 당에서는 밀렸고 국민한테는 이겼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겼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자, 윤석열은 홍준표랑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이 국민이 홍준표를 지지했던 국민은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이 표를 아시고요. 원희룡은 3%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승민은 7%대가 나왔고, 그리고 홍준표가 41%대가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은 몇 프로대가 나왔습니까? 47%대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원희룡의 3%는 일로 갑니다. 예, 윤석열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상적인 마인드로 국민의힘의 토론회를 본 사람들은
유승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정상적이에요. 왜?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유승민이 그나마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선은 유승민이 이제 좀 유력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일단 떨어졌죠. 그러면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근데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예, 생각이 없어. 죄송합니다.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검사로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검사로서는 대통령 측근들도 막 조사하고 막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 측면에서는 정의감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서민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거를 토론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대립 관계가 돼버려요. 대립. 그 말은 뭐냐? 홍준표에 있던 이 표와 유승민에 있던 이 표가 갈 곳이 모호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대회 때 옆에 채팅창 이렇게 뜨잖아요. 막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떤 말이 많았냐? 윤석열이 당선된 거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민 가자, 이민 간다. 아니면 이재명, 차라리 윤석열이 되면 이재명 뽑는다. 아니면 허경영이 낫다. 이런 여론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안철수 쪽으로 가거나 뭐 이재명 쪽으로 잘 안 오겠죠. 국민의힘 당이니까 이 사람들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안철수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도 여기 41% 중에 70%는 당이고요. 30%가 국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가 에라이 모르겠다. 차라리 허경영 찍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도가 허경영 이제 우리가 대선 토론에 참여하려면 5% 이상인데 제가 예상할 때 앞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허경영 지지도가 5에서 10%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TV 토론에 참석하게 있게 된다. 윤석열 쪽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나요? 고발 사주. 여러분들 보셨죠? 고발 사주. 그리고 이재명은 대장동이 있어요. 그리고 허경영한테는 약간 정신병자라는, 그죠? 이게 지금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고발사주 이슈는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쪽입니다.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재명을 이제 엄청나게 조사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도 요 윤석열을 고발사주를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이 허경영은 정신병자라는 프레임은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였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엔 이렇게 바뀝니다. 천재였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은 언론에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어떻게 된다? 지지도가 상승한다. 근데 얘네들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지지도가 하락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 근데 네가 그러면은 뭔데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네가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미 그 운명의 큰 틀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블루너는 봅니다. 너 왜 소설 쓰고 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건 제가 뒤쪽에서 입증할 거예요. 그리고 자, 서양에 우리 전기를 개발한 서양에서는 이제 에디슨이 있고요. 전기를 개발했죠. 자,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뉴턴, 만류 인유의 법칙, 안슈타는 상대성 이론, 그죠? 자, 이게 왜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냐면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죠? 2000년을 제가 살았다고 해서 한글을 창제하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10여 척의 배로 수백 척을 이긴다거나 전기를 개발한다거나 상대성 이론을 제가 증명하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해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 지구의 운명. 고로 인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중기의 승려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와 16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이어 잃고 난 후 불가로 출가했다. 해인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전쟁이 벌어졌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조선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명대사는 승려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 참여했다. 그는 의승병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왜군을 크게 무찔러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조선을 포함한 훗날의 우리 민족, 즉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시기에 남긴 것이라고 한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우리 조선이 지금 만국의 기운이다 하고 또한 앞으로 많은 첩경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인즉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선이 만국의 위기를 2번 더 넘긴 후 또한 나라의 기운이 다한 후 만국이 되고 또한 나라를 2번 빼앗기고 또한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 그들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인즉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이상하구나. 그 이후가 보이지 않으니 내 만국의 위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후 나라의 기운이 다해 만국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조선 왕조는 끝나고 말았다. 예언에서는 그 다음 나라를 2번 빼앗긴다고 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 동족끼리 싸운다고 예언한 것은 바로 6.25 전쟁이다. 조선시대 승려가 말한 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국이 된다. 조선왕조가 망했죠. 근데 끝에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에 우리나라가 그 뒤로 400년 후에 우리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솔직히 6.25 빼고는 우리 동족끼리 싸운 일이 있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블루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구는 예정된 대로 큰 인물들은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 시대에 남사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요록 예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언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만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이승만은 백꽃이라고 그래서 백이화라고 그래. 예. 근데 이승만이가 3대 만에 떨어진다. 이거는 남사고 옛날 격암요록에 나오는 이야기야. 내를 마중하러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허정이야. 허정 대통령이 나타나요. 허정 수반.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해줘요? 이승만이가. 알겠죠? 이승만이가 달아나면 이승만 대통령이 달아나시면서 당신이 좀 이걸 좀 질서를 잡아달라. 그래가 내각 수반이 됐죠? 내각 수반이 돼서 허씨가 나타났죠? 허정 이분이 대통령의 대리를 하는 거야. 대통령 대리를 해가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박씨가 나타나죠? 박첨지 3대 홍두건 붉은 홍자죠? 머리 두자죠? 수건건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 박씨라는 장군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때 쓴 거야. 400 몇십 년 전에. 알겠죠? 목소리상이야.
전두환 머리가 대머리죠. 그리고 눈이 독수리 눈이죠.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콱 물어버려. 청이 남조유라. 독수리인데 그 사람이 닭띠라는 거야. 이재전전 도화지라. 이게 뭡니까? 길 도자가 붙은 아래 부하에서 권력을 잡는다. 이 사람이 언론인 출신, 전전이라는 건 언론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 아래 사람에 의해서 권력을 거칠짓자, 권력을 잡아버린다. 이게 허문도야.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허씨가 호화평, 호화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죠? 뭐 그러니까 허문도, 또 허씨가 나타났죠. 허청일이 알겠죠? 또 허삼수. 허 씨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승만 다음에 허정이라는 대통령이 한번 나오고 허 씨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위기가 생겼을 때 허화평, 허문수, 허삼수, 허문도, 허삼수 제어 3인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은 허씨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나와 안 나와요? 허씨는 국가가 위기가 아주 심각할 때는 네 명까지도 나타나. 남원붕, 천원천불, 천사람의 혼을 달래고 천번의 불사를 한다. 이게 노태우야. 나왔죠? 그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뭐야? 법인 남목 귀신 나오죠? 법의 옷을 입은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이야. 남정 사람이 김영목 귀신. 이게 원숭이상이니까 이 사람이 원숭이니까 원숭이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합당이다. 피신, 가죽 피자, 납신자, 원숭이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민정당하고 합당을 한 거야. 그래 대통령이 돼요. 그 다음 대통령이 김종, 김대중이야. 15.3김. 그 다음에 이분이야, 이분. 여기서 한 번 더 저도 놀랐어요. 이걸 껴맞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5.3김. 우리 예전에 3김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조선시대 예언서에 15.3기 15대 대통령은 김씨가 나온다. 와, 계속 볼게요. 이분이 여기 나와요. 소인덕권. 권력을 젊은 사람이 권력을 얻어버려. 권력을 얻어버려. 알겠죠?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 간다 이 소리야. 요걸 이분의 딱 사망을 보는 순간에 줄줄이 감옥이구나. 이게 예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전 세계가 막 불경기가 겹쳐가지고 막 전 세계가 IMF 사태가 오는 직전까지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몰락할 때 내가 나타나지. 이 제목을 보면 허경영이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기야. 이때 당시 허경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IMF만큼 힘들어질 때 본인이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전에 서울시장 나오고 뭐 대통령 나오고 했던 거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려 나온 것뿐이지 그때 대통령이 되거나 서울시장이 되려고 나왔던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블루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4개월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등기는 연말 연초에 가게 되면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실물 경기 자영업자들은 지금 자살을 하고 있고 그죠? 줄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누가 나온다? 허경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수서 형제죠? 그 다음에 또 이 18여왕원이 누구냐면 박근혜야. 알겠죠? 이 동산이라는 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 둘이가 가서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돌아갈 때 나는 미래 정세를 다 알고 있을까 없을까? 자,
수서 형제.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이명박 형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죠. BBK가 누구 거냐, 형 거냐, 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수서 뭐냐, 이명박이 쥐상이죠. 예, 누가 봐도 쥐처럼 생겼죠. 그리고 수는 뭐냐, 이명박은 물 정책을 했어요. 그죠? 대운하를 만든다라고 했다가 결국엔 4대강 사업, 그죠? 물 사업을 했고, 마지막 기절이 소름 돋는 게 18대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 18여와 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다음에 허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살렸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허문도, 허삼수, 허화평, 허씨가 3명이 나왔죠. 자, 요번에 대통령, 과도기 대통령 빼고 나머지 대통령 허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굴까? 지금 우리 대선 후보 중에 허씨가 누가 있습니까? 허경영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또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허 씨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힌트 내야 되는데 그 MBC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MBC가 막 초토화돼 버려요. 뭐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초토화돼 버려요. 뭐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을 차기 MBC 대표이사로 선정했으며 MBC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대표이사로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힐러리냐 트럼프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90% 이상이 힐러리의, 그죠? 힐러리라고 생각을 했고, 오박 사이트에서도 힐러리에 다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허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힐러리가 되면은 한반도 전쟁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애가 원숭이해요. 연을까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는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런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식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박근혜 취임식 전이에요. 취임식 전에. 박근혜 탄핵을 예언했어요. 뭐 더 봐야 됩니까? MBC 사퇴 예언, 트럼프 당선 예언, 박근혜 탄핵 예언, 윤석열 한 달 전에 윤석열 당선 예언.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허경영은 사람의 범주를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사이비네 정신병자네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앞으로 점점 허경영은 대중화의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루넌이 먼저 영상에 말씀드렸죠. 6일 전 뉴스입니다. 보건의료인 220명령 허경영 후보 지지 선언. 여기 보시면 여기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의료인 연합회에서
허경영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보다 더 학력도 좋고 더 똑똑하신 분들일 거예요. 자, 11월 3일 여성계 인사들 허경영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자, 김희경 국민대 디자인 대학원 전임 교수, 대학 교수도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교수, 부회장, 건설회사 부회장, 대표 이사, 변호사, 검사, 승려, 수녀님, 예, 등등 할 거 없이 지금 각계각처에서 허경영 지지 선언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몰라본다. 예, 그런 분들은 답이 없는 분들 같아요. Lord, what is Korea?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And Korea is a forerunner nation.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I had a vision. 제가 환상을 봤는데 of this wave of the Holy Spirit hitting Korea. 성령의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And then it began to rush. 이게 확 나갔습니다. Across Mongolia. 몽골리아를 통하여. Central Asia. 중아시아. Europe. 유럽으로. All the way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There is a holiness movement coming out of Korea.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 누구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 누구지 기억하십시오. You are called.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다. You were chosen. 선택받았습니다. There is a wave of the Holy Spirit coming. 성령의 파도가 옵니다. The glory of God will be reveale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허경영처럼 저렇게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맞은 사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은 좋은데 저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아닙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